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 김경남입니다. 자,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자, 금일은 고등학생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럭비 경기를 하던 중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우측과 좌측 십자인대가 모두 파열된 사건에서 그 학교 안전공제 상대로 소송 진행해서 총 판결 원금이 2억 4천만 원 인정된 이 사례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피해 학생은 우측, 좌측, 무릎 관절 동요에 관해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우측 부분이 동요도가 13.6mm가 밀렸습니다. 그리고 좌측 부분이 동요도가 7.1mm가 판단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학교 안전공제에는 이 동요도 차이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만 지급하고 장애급여를 아예 지급을 안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피해 학생의 동요도가 2021년에 새로 제정된 이 학교 안전법상 장애 등급 판정 세부 기준, 제가 이하에서는 세부 기준이라고만 하겠습니다. 이게 새로 2021년에 새로 제정이 됐었는데 그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건 장애로 볼 수 없다 라고 봐가지고 결국 피해자분께서 소송을 해가지고 2억 4천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. 자,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과연 피해 학생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확히 산정해내면 어느 정도나 될까?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학교안전공제가 학교안전법상 장애등급 판정 세부 기준, 이 2021년에 제정된 이 세부 기준을 계속 들이대는데 이것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느냐? 이 두 가지가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. 첫 번째로 법원에서 지정한 신체감정의가 감정을 했는데 이 우측 무릎의 동요도가 11mm가 밀렸고요. 좌측 무릎의 동요도가 5.5mm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감정인은 이거는 둘 다 파열됐기 때문에 이 정도 밀렸으면은 양측 다 15%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. 즉 총 30%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었습니다. 통상 이런 학교안전공제 사건에서 이 공제가 본인들의 자문의사한테 가서 감정을 받으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뒤에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 감정 결과대로 동요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고요. 그리고 자문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장애가 그 자문 결과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말장난에 불과하고 소송으로 가면 이런 주장은 절대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 학교안전공제는 2021년에 제정된 세부 기준을 주장하며 장애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시했습니다. 그 학교안전법상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 부칙 2조가 고시 이후에 치유되어서 장애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사건부터 그 고시를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고시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했으므로 해당 고시를 적용할 수가 없다.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런 고율절로 인한 공제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사고 당일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늦어도 십자인대 재건술 같은 거 받은 이런 회복수술 받은 날에는 적어도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자체도 그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했고 또한 십자인대 재건술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다 이루어졌으므로 이거는 고시가 적용돼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양쪽 무릎에 15%씩 장애가 인정되어 총 2억 4천만 원 정도 배상받으셨는데 만약 당사자분이 학교안전공제회의 말을 믿고 소송 포기했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금액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.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의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다수의 이런 학교안전공제 사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시고 그래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